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사이비 역사 5화 신채호 코드 폐수. 먼저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을 파면 팔수록 진짜 빌런인 게 진화를 중국이라고 칭했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중국이라고 칭한 게 무슨 문제냐 하실 테지만 사학계에서는 진화를 중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서 그 뒤가 아니라 그 당태종, 안시성 싸움에서 패한 당태종이 승전을 했다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완전 매국노죠. 이순신 장군이 도요토미한테 졌다고 쓴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건. 그리고 또 찾았는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측면 혹은 발해와 고구려의 이질적인 측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은 측면만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편협한 역사고, 그 편협함이 중국을 위한다면 사대주의 매국노죠. 최치원에 놀랄 게 아니라 오늘은 아주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치원 말단 관리가 태사시중에게 올리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쪽 바다 밖에 삼국이 있어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안입니다.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 진안은 신라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최치원의 창작이 아니에요. 최치원도 굉장히 글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읽은 책이 뭐냐? 황후는 와니노트를 출발하였다. 바람의 신이 바람을 일으키고 해신이 파도를 일으켜 범선은 파도를 따라 진라로 갔다. 신라왕은 두려워서 싸울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다 이내 마음을 수습하여 내가 듣기로 동쪽에 신국이 있는데 일본이라고 하고 성스러운 임금이 있어 천황이라고 한다. 필시 그 나라의 신병일 것이다. 어찌 내가 감히 군대를 일으켜 그에 대항할 수 있겠나? 라고 하더니 스스로 항복하였다. 그러면서 황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주의 아리수가 역류하고 내가의 자갈이 하늘의 별이 되지 않는 한 춘추로 조공을 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왕은 신라가 지도와 호적을 거두어 일본국에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군세를 엿보더니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황후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오늘 이후부터 우리 스스로 제후국으로 생각하고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직할지인 미야게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만이다. 여기서 사만은 한사군 같은 겁니다. 미야게를 설치했고 신라 고구려 백제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사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복속시키고 사만을 설치한 사람은 신공왕으로 나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도네리 친왕이라고 하는데 일본서기의 찬자죠. 저도 진짜 관심 없는데 일본서기를 조금씩 보게 되네요. 최치원은 9세기 사람이고 8세기에 기술된 일본 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사만이라고 했고 이거를 따라서 최치원이 마한, 진안, 변한, 사만을 고구려 백제 신라에 매치시킨 겁니다. 즉 고백신사만론의 원흉은 신공왕후로 하면 이해가 쉽죠. 신공왕후의 사만정벌, 일본 서기를 분명히 보세요. 마한, 진안, 변한이 아니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고구려가 와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분명히 일본 서기에 나와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만론은 신공왕후로부터 최치원으로 이어지고 그 밑에 이덕일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생회를 당하고 있어요. 신채호가 폐수가 청천강이 아니라 요동에 있다고 해서 기존 사학과 신채호는 다르고 신채호와 사이비 사학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신채호는 요하 동쪽을 요동으로 봤고 사이비 사학은 요하 동쪽을 요동으로 보지 않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건 얘기 안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만론하고 단지 3조선하고 이렇게 엮어요. 근데 안 맞아. 사실은 완전 다른 겁니다. 신공왕후의 사만론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마한, 진안, 변한이란 이야기고 단제 신채호의 3조선론은
홍산이 번조선, 후기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막조선, 그리고 전기 고구려 부여가 진조선, 기원전 300년 전 이전에 3조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신공왕은 기원 후 몇 세기인지 모르겠어요. 3세기인지 4세기인지 5세기인지 아무튼 제가 인류 종족사 5화에서 설명을 드렸죠. 고조선은 기원전 24세기에 소화연 문화로 시작을 해서 기원전 20세기에서 10세기까지는 하가점 하층, 기원전 10세기부터 청동검이 먼저 남하를 합니다. 후에 백제 신라 지역으로요. 그리고 기원전 5세기부터는 정가화자 문화로부터 북쪽으로, 부여 쪽으로 문화가 보급이 됩니다. 대략적 설명은 기원전 10세기에 번조선에서 막조선으로 청동 문화가 전파가 되고 기원전 5세기부터는 번조선, 막조선에서 진조선으로 청동기 문화가 전파가 됩니다. 나름 고고학과 합치를 하는 주장인 거예요. 물론 번조선, 막조선, 진조선이라고 불렸다라는 건 모릅니다. 안치성주가 양만춘인 줄 모르듯이 이 명칭은 솔직히 모른다는 게 정답이지만 단제가 그렇게 명명을 했으면 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바꿔서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번조선, 막조선, 진조선을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백신 사만노는 신공왕후의 정복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식민사관이에요. 최고의 식민사관이죠. 단제는 고조선의 문물 전파를 설명한 겁니다. 번조선, 막조선, 진조선. 이걸 맞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사이비사학에서는 단제의 3조선과 신공왕후의 사만론을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같다는 식으로 비벼가지고 주류사학과 단제 신채호를 이간질시키고 단제 신채호를 사이비로 끌어들이는데 주류사학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고백신 사만론 떠드는 인간들은 신공왕후와 최치원의 부하다. 최치원과 그 위에 신공왕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단제의 폐수,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 요서 서쪽으로 있는 폐수들은 다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했죠. 고대 요동이 지금 요서 지역이나 그 서쪽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우길 뿐이에요. 한자가 비슷한 오수가 폐수일 리 없고 성가가 요수를 건넜다고 하지만 뭐 요수도 건너고 역수도 건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수가 류수로 불렸다고 해서 그 류수가 비류수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니네들끼리 좀 하나의 학설을 가지고 오세요. 니네들끼리 다 다르면 어떤 게 정답입니까? 뭐 폐수가 3개고 요수가 3개입니까? 얘네들끼리 다른 이유 다 가짜기 때문이에요. 다 뭐 하나 중국 사사에서 이상한 거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우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폐수가 이들이 얘기하는 어느 강이라면 이들끼리 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끼리 다른 이유만으로도 이들이 사입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허누락이라는 강이 없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폐수가 요동에 있다는 역사적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사서 지리지 중에 최초로 폐수가 기록된 것은 한서 지리지입니다. 요동군 번한현에 폐수가 새 밖에서 나와서 서남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낙랑군 폐수연에 수가 서쪽으로 증지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여기서 폐수란 말이 없어요. 수라고 돼 있어요. 염철론이라는 책에 진이 이미 천하를 병탄한 뒤에 동쪽으로 폐수를 끊어 조선을 병탄하여 멸망시키고 병멸조선, 제 채널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폐수를 끊어 조선을 병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폐수가 바로 늪폐입니다. 요동군에서 나왔던 폐수예요. 낙랑군 한서지리지에는 폐수가 없습니다. 폐수연에 수가 있을 뿐인데 폐수로 생각을 할 뿐인 겁니다. 역사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원전 300년경에 연장 진계가 예맥조선을 천리 또는 이천리를 물리면서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는 폐수가 됩니다. 조양에서 양평까지 장성을 쌓는다고 해요. 그러면 양평 너머에 폐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게 바로 허누락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221년 영정이 육국을 평정하고 폐수를 넘어 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 폐수는 당연히 허누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나라 장성과 조나라 등등을 연결해서 만리장세를 이때 쌓습니다. 기원전 215년에서 210년 사이. 요동남에 있던 고조선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양평이나 그 인근까지 수리를 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훈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도 만리장성이 양평쯤에서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 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고조선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고조선이 멸망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염철론의 고조선 멸망을 인정을 해야 장성을 여기까지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고조선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장성은 평안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고조선이 있으니까 고조선을 막기 위해서 장성을 거기까지 쌓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조선이 멸망하고 존속하고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고조선은 멸망했다고 염철론에 나오고 장성은 양평까지. 자, 그러면 고조선이 멸망한 요동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몽염이 장세를 쌓았고 그 뒤에 영정이 죽습니다. 진시황 영정이 죽으니까 다시 7국이 생기죠. 6국 플러스 1 거의 이렇게 생깁니다. 그 중에 한광이라는 사람이 연왕으로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의 수도는 당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광이 요동까지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에 이 한광은 항우의 부하가 된 장도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 그냥 멸망을 해요. 근데 요동이나 인근에서 지원 병력을 요청했다, 혹은 요동으로 도망가서 훗날을 계획했다, 이런 게 없어요. 급하게 쳐들어와서 그럴 겨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요동의 지원은 없는 연나라왕 한광이었고요. 그 후에는 항우의 시대인데요. 개를 중심으로 장도가 연왕이 됩니다. 서초패왕 항우는 한나라의 반란으로 망하게 되죠. 기원전 202년에 망하는데 연나라의 장도도 제거하고 유방의 친구 노관이 연왕이 됩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이 노관도 한 7년 왕을 하다가 역시 반역의 누명을 쓰고 여태후로부터 제거를 당합니다. 그때에 노관은 흉노로 도망가고 그의 부하 위만이 동쪽으로 달아나 위만 조선을 세우죠. 자, 고조선 멸망 후 만리장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한광, 그 다음에 장도, 그 다음에 노관, 이 사람들 중앙정부에서 다 반역이라고 처단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연나라 왕들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역도의 무리다 라고 하는데, 연나라 지역에서 이 사람들에게 충성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실효 통치력이 없죠. 위만이 요동으로 달아나 연과 제의 유민들을 규합했다. 즉 이 시기에 한나라의 그 연나라와 제나라가 그렇게 제대로 통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기 조선 열전을 봐도 합치합니다. 한나라가 일어났지만 요동 남부 지역은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하여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고쳐 폐수까지를 경계로 삼아 연나라에 속하게 하였다. 요동의 옛 요새, 그러면 양평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양평의 요새를 고쳤고 그 밖에 폐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요동에 있는 폐수입니다. 진시황 영정이에서 기원전 222년 연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만리장성을 쌓던 시절에는 이때 요동 남부 지역을 상하장이라고 해서 관리는 했었던 거죠. 하지만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폐수를 경계로 이 상하장은 버린 겁니다. 기원전 195년 동쪽으로 달아난 위만은 이 상하장에서
진번 조선의 만이와 연나라 제나라의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왕검을 도읍으로 삼고 왕이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위만이 건넌 강은 폐수현의 수가 아니라 늪폐수였습니다. 번한현의 폐수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천하의 사기꾼 사마천은 강폐폐수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지리지에는 강폐수가 없습니다. 폐수연의 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마천이 강폐수를 건너 왕검의 도읍을 삼았다라고 사기조선열전에서 사기를 쳐버리니까 혼란이 온 겁니다. 진실은 번한현의 폐수를 건너 왕검의 도읍을 삼았던 겁니다. 사마천이 사기에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 뒤로 내용들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위만이 요동군의 도읍을 했다고 하면은 요동 동쪽으로는 다스리기가 어렵죠. 낙랑군의 폐수를 건넜다고 해버리면은 거기까지 다 연나라 사람 위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한나라다. 이런 역사 공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반론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료로서도 저는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염철론에서 진나라가 폐수를 넘어 조선을 병멸하였다. 요동군 폐수 너머에 조선이 있었죠. 현재 요동의 늪폐수 동쪽으로는 왕검성은 찾지 못했지만 연나라 문화가 있어요. 연나라 제나라 유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청천강 동쪽, 아니 그 서쪽조차도 어떤 게 역사하고 합치를 합니까? 위만이 청천강을 건너서 연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위만조선을 세웠다면 거기에 연제 문화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요동 동쪽에 위만조선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 이후로 낙랑군의 폐수현의 수가 위만이 건넌 폐수로 속아가지고 생각하면서 그 뒤에 모든 역사서가 나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수경도 그랬죠. 폐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는 글이 없어요. 임폐현 동을 지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동쪽이 아니다 서다 의미 없습니다. 뒤쪽에 수경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열전에서 위만이 건넌 폐수를 늪폐수가 아닌 강폐수로 보고 그 뒤에 어떤 역사를 기술했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었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다 잘못 깬 겁니다. 위만이 건넌 강이 늪폐수가 맞다면 낙랑군의 폐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만하고 상관없는 강이니까. 위나라 때 무덕군의 폐수, 거기도 상관없는 거예요. 위만이 건넌 강은 늪폐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사마천이 제 의심대로 연나라 사람 위만, 이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죠. 연나라 사람 위만이 다스렸기 때문에 거기도 연나라권이고 거기도 중국에 복속해야 된다 라는 노림수인지, 아니면 낙랑군을 이렇게 기술하다가 폐수연이 있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위만에 대해서 쓰다가 실수로 늪해자를 깜빡하고 강패자로 쓴 건지, 실수인지 전략적인 사기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한나라 유철은 기원전 108년에 진번 낙랑 임둔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 뒤쪽으로 현도군을 설치를 합니다. 1년 뒤에 현도군을 설치한 이유, 요동 남쪽이 폐수고 왕검성이기 때문에. 폐수를 다른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현도군을 1년 뒤에 설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마천의 역사 공정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상서를 조작해서 상서대전과 사기라는 역사책에서 기자조선 동래서를 만들어 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악랄한 역사 왜곡자이기 때문이죠. 기자조선은 증거도 없거니와 그 기자조선이 기원전 300년경 예맥조선으로 이어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나 기원전 7세기에 관자라는 책에 발조선이 기록됐는데
발조선을 기록하면서 거기에다가 기자 이야기가 없어요. 기자의 20대 손이 다스리는 발조선은 모피가 많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조선을 기자의 후손이 다스린다면 그런 내용이 나올 만도 하겠지만 없다는 거예요. 진수가 쓴 삼국지에는 위략이 많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선 후 준이 왕명에게 공격받아 나라를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마천 사기에는 없어요. 이것이 삼국지의 내용이 조작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마천은 역사 공정을 하는 사람이고 기자조선을 만들다시피 한 사람인데, 기자조선의 후손인 조선을 저 흉악무도한 위만이 속여가지고 쿠데타를 일어서 점령을 했다. 저 기자조선을 우리가 해방을 시키자. 이것은 전쟁에서 엄청난 명분입니다. 이거를 쓰지 않았어요. 즉 위만은 기자조선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한나라의 외측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상하장 빈 땅에 조선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권세를 누렸던 겁니다. 삼국지처럼 조선 후 준에게 번병을 서겠다고 속인 다음에 한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들어가서 지키겠다고 해서 구조선을 공격해서 뺏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국지 시절 이때도 역사 공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어한이라는 자도 위략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조작해서 고구려 지역을 다스리려고 애써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 중국 것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중국 사서에서 잘못된 게 많다는 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폐수는 요동의 허누락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다. 그런데 이 폐수가 왜 어디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죠? 연나라 진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의 경계입니까? 몽염이 폐수를 건너기 전까지의 경계죠. 몽염은 기원전 215년 이전에 폐수를 건넌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 기원전 215년까지는 폐수가 경계였다면 그 전은 뭐였나요? 진계가 1, 2002를 물리기 전, 진계가 물린 1, 2002는 우리 고토가 아닙니까? 폐수가 중요합니까? 진계가 1, 2002 물리기 전 상곡이라는 데가 중요합니까?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은 기원전 300년경에 빼앗겼다고 중국 사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원전 300년경부터 시작한 민족인가요? 폐수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조선의 시작, 어떤 사학자도, 여러분들이 욕하는 그런 모든 사학자도 기원전 300년 후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조선의 시작은 누구라도 기원전 300년 이전이에요. 그러면 상곡이 우리 민족의 땅 아닙니까? 왜 우리는 폐수가 어디라고 그렇게 싸우고 저놈 나쁜 놈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합니까? 폐수는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상곡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폐수 이야기 한 번 하면 상곡 이야기는 10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수 이야기만 10번 하는 자, 위만조선의 경계에 집착하는 자입니다. 물론 민족사학적이 아니라 그냥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폐수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채호 선생이 딱 알려주잖아요. 진나라, 한나라와 고조선과의 경계는 허누락이다. 늪폐수다. 오늘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 환영합니다. 그러면 요와 서쪽은 사입이고 요동이 폐수고, 그럼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이런 강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사마천이 폐수를 폐수연의 수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쫘르륵 어긋났다라고 했죠. 한서지리지에서 낙랑군 조선현은 옛 조선국이라 했다. 기자조선 플러스 폐수로 인해서 평안도가 조선국이 되는 겁니다.
진서지리지 한술 더 뜨죠. 평주 낙랑군 조선현은 주나라가 기자를 봉한 땅이다. 사마천에 이런 밑밥을 깔아놓는 작업 때문에 후대 평안도는 기자조선이 돼버린 겁니다. 김부식이 조금 애매한데요. 김부식은 삼국사기 동천왕 21년도에 평양성은 본래 선인왕검의 택이다, 또는 왕의 도읍을 왕엄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평안도 평양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인왕검은 단군이다, 이런 해석에 쓰고 있는데 역시 주장일 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신채호 선생님의 패수와 맞춰 본다면, 동천왕이 천도를 한 평양은 요동 위만조선의 왕검성이다. 김부식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썼나 모르겠어요. 기자조선적인 관점에서 쓴 건지, 요동 왕검 맞는 자료를 그냥 넣은 건지, 이것은 연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제 신채호 패수의 서쪽은 식민사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단제 신채호의 패수의 동쪽은 사마천의 사기로 사기당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다면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패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고조선 관련 박사들은 요동 호나 패수설 등을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위만이 건넌 패수가 늪패수라고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자료를 연구 종합하면 신채호로 돌아갑니다. 이병도는 모화 사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역사 독립을 이룬 광복군이 박준영 박사, 이우석 박사입니다. 단제와 동일한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입입니다. 꼬갈력 6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를 하죠. 기원전 300년까지는 발해의 모퉁이, 상곡이 서쪽 끝, 고조선이다.